예,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외인과 기관이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외인과 기관들이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매매 전략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차트를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차트를 왜 보게 되냐면 이 차트는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과거에 뭐 학적부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다면, 주식은 이 차트를 통해서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식만 있을 수는 없고, 또 하염없이 올라가는 주식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외국인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들어가서 걔네들도 손해보고 나올 때도 많고 또 수익 보고 나올 때도 많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매매 방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개인과 외인들의 가장 차이점이 매매 전략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들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주가라는 게 하염없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케이스도 없고 하염없이 떨어지는 케이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지선이란 걸 형성을 해주고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 또 고점을 찍고 나면 다시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다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올라가고 또는 떨어지고, 즉 주가라는 것 자체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식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반등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락 포지션일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관과 외인들은 얘네들이 들어갈 때 이미 자금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될 건지 우리가 자금을 세팅을 해놔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자, 나는 이 종목에다가 총 1억의 자금을 베팅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 1억이란 자금을 여기에 다 투입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다 세워놔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억이라는 자금을 나는 총 뭐 1000만원의 자금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건데, 이 1000만원을 총 10번을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네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위 금액은 액수는 당연히 엄청 커지겠죠. 저희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1억이라고 해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1000만원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가격,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1000만원 들어가고 1000만원 들어가고 1000만원 들어가고, 또는 배수 전략을 사용해서 여기서 100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200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400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80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떨어질 때마다 자기가, 여기는 지금 이 케이스는 주가가 상승할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케이스예요. 즉 여기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러면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여기에서 이미 많은 자금이 투입이 돼서 평균 단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조금만 먹더라도 손실 금액의 몇 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배수로 계속해서 매수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주가의 차트를 보겠죠. 주가의 차트를 보면서 얘가 하염없이 떨어지진 않고 전 차트 구간이 벌써 전 지지선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매수 타이밍은 어디가 된가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전 저점 지지받는 구간.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또 밀려요. 그러면 다음 지지선을 또 보겠죠. 전 저점 구간.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지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주가는 이 낙폭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기 때문에. 물론 그 반등이 일어나서 뭐 쭉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승할 때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이미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는 즉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전 지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의 반등이 나올 때 털고 나오면 매도를 하게 나오게 되면 수익으로 플러스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매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포지션이에요. 걔네들은 금액 단위가 다르겠죠. 왜? 금액이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1억을 들어가서 손실이 나게 되면 다음 지지선 구간, 전저점 구간에서 2배수를 매수를 해서 또는 3배수, 4배수까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확 떨어뜨리고 배수로 사니까 다음 또 구간에서 배수로 사고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단 2% 3%의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개인들이 투자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랑 일맥상통합니다. 개인들도 기관과 외인의 투자 방법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림을 새로 그려드릴게요. 주가의 포지션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느 구간에서 사든지 이 구간에서 사든지 이 구간에서 사든지 전 지지선을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 수익이니까. 그때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5% 10%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문제는 올라갈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때의 문제입니다. 떨어질 때. 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주식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킬 수 있느냐 안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사고 이 구간에서 샀어요. 근데 이 구간 고점에서 못 팔았습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떨어지는 구간에 맞춰갖고 전 저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전 지지선이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 지지선은 뭐냐, 전 스타트에서 시작을 한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저점 구간에서. 그러면 1차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떨어져서 제가 물렸다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지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미 평균 단가는 여기에서 한번 샀고 여기서 한번 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지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1000만원 사고 여기에서 1000만원을 사게 되면 가운데쯤 맞춰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1000만원 사고 여기에서 2000만원 사게 되면 더 평균 단가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팔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을 그대로 같이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이 종목을 하루 종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상황이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실행을 시키려면 주가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쳐다봐야 되고 이 가격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 했을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뭔 일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주가 차트를 깜빡 잊고 못 봤을 때,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그때 매도를 못하게 되면 다시 손실 구간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자, AP 트레이더를 쓰는 이유가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AP 트레이더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 이런 제약사항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따르는 사항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매매를 해주게끔 우리가 세팅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컴퓨터에 설정값만 입력을 해 놓으면 이 컴퓨터가, 그림을 새로 그려 드릴게요. 주가 차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자, 나는 내가 여기에서 샀어, 주식을. 그러면 나는 목표 수익률을 5% 또는 10% 잡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가격에 1000원에 샀으면 나는 목표 가격을, 이 주식이 1050원이 되게 되면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1050원이 되나 안 되나를 맨날 우리가 주식 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주식이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가격을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내가 1000원에 샀으면 나의 목표 수익률을 5%로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5%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매도를 쳐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나는 그냥 매수만 해놓고 내가 목표가 수익률만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그 목표가 수익률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지를 않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떨어지는 구간마다 지지선마다 종목을 기관과 외인이 하는 투자 방법처럼, 투자 전략처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격대를 매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확인이 하겠죠. 하지만 그 가격대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매일마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매일마다 주식창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고 각자 용무가 있으실 건데 우리는 주식창을 매일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어느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지지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케이스도 없고요, 하염없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가는 파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파동에 의해서 이런 파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구간들, 지지선과 그 다음에 저항선 구간, 그 다음에 돌파가 구간,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떨어졌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고점에서 샀어요. 하필이면 고점에서. 근데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얼마씩 사겠다라고 머릿속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 좋겠지만 혹시나 떨어지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가 되게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가격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매수를 해줍니다. 프로그램만 실행만 시켜 놓으면 컴퓨터로.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알아서 매수가 돼가지고 종목이 매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마찬가지로 목표 수익률 5%로 잡아놨으면 평균 매수가 대비 5%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준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알파 트레이더의 이용이에요. 제가 직접 알파 트레이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청취자분들이 보시는데 힘드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하나 볼게요. 뭐 어느 종목을 볼까요?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모나미 한번 봐볼까요?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모나미 말고 뭐 서현전자 한번 봐볼게요. 자, 보세요. 종목이 하염없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하필이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근데 목표가까지 못 오고 종목이 미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종목이 하염없이 미끌리나요? 아니에요. 이런 중간중간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등 구간이. 그렇게 되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고 내가 목표한 설정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게 된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알파 트레이더의 모습인데 이 알파 트레이더의 제가 매매 일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019년 7월 건데 2019년 1월달 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2019년 1월달 치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2019년 1월 31일, 2019년 1월 30일, 2019년 1월 19일, 29일 매일마다 날짜로 기록되는 게 보이죠. 매수 금액은 얼마고 매도 금액은 얼마고 손익금은 얼마고. 이게 지금 제가 종목을 찾아서 제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가 이 알파 트레이더가 입력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종목을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매수와 매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게 될까요? 한번 우리가 1월 30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확인. 그러면 뭐 효성중공업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죠. 보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1월 25일까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한진, 써니전자, 에스코비, FNF 다 나와있죠. 근데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보게 되면 이게 왜 어떤 것 때문에 이 컴퓨터 알파 트레이더가 어떤 것 때문에 2월달까 한번 봐볼게요.
이 알파 트레이더가 어떠한 원리 때문에 만들어진 게 되냐면 제가 방금 말한 제일 처음에 말한 외인과 기관들이 하는 투자 매매법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알아서 컴퓨터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툴은 이런 거예요. 알파 트레이더가 종목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매매를 해요.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합니다. 근데 이 매수와 매도의 원리가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외인과 기관들이 하는 투자법, 투자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컴퓨터 값에 입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계좌 매매일지는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한 계좌니까. 이게 현금으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돈을 동부증권, 저희는 이제 동부증권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데 동부증권에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동부증권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 알파 트레이더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매매를 해서 이러한 수익률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파 트레이더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원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힘드신 분들, 그리고 매매를 잘 하실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 알파 트레이더가 꼭 필요해요. 아마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제가 봤을 때는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 초보자분들, 그 다음에 중수자분들, 이러한 분들도 프로그램에 이용을 받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하락장과 상승장에 상관없이 매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알파 트레이더의 이용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시연 신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무료 시연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보시게 되면 자동매매 가입 상담 신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해서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시연 신청하기 고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